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이번 7시 방송은 대한가정의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한 시간입니다. 물병 이야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서울 아사병원 가정의학과 선우정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번에도 잘못 알려진 의학상식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조금 꿀팁, 좋은 정보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주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약물이나 질병 관련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그 분야, 네. 그리고 또 이 뭐 카더라 통신 같이 뭐 이렇게 들리는 것 때문에 이제 와서 물어보시는 것들, 그리고 이제 건강 검진 중에 잘못 알려진 그 의학 상식에 대해서 주로 알려드렸었는데 한 석 달 정도 지났을 겁니다, 아마 그때. 근데 그 이후로 저희 외래에 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들 또 잘못된 질문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에 제가 받은 그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중에 특별히 좀, 지금 이런 시기의 그 추세, 이런 경향이 좀 되는 것 같다는 부분을 좀 뽑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요즘 좀 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쏙쏙 모아서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시청하시면서 좀 오해하고 계신 정보들이 있다면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 도중에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런 여기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좀 의학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교수님께 바로 답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넘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내용, 콜레스테롤 약이 부작용이 많은지, 요거는 전에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요즘 저거를 와서 질문하시거나 콜레스테롤 약물을 이제 끊고 싶어 하시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데 자꾸 뒤로 미루시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쭤보면은 아무래도 뭐 매스컴에서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거나 유튜브 그런 데서 뭐 스타틴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좀 들으셨거나, 또는 이제 뭐 당뇨 관련해서 뭐 당뇨가 스타틴을 먹으면 당뇨가 생긴다. 뭐 이렇게 잘못, 맞아요. 네, 이렇게 확대 해석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저희 병원에서 입원 환자, 젊은 분이신데, 네. 네, 젊은 남자 한 40 이제 갓 되신 분인데도 콜레스테롤 높고 조금씩 미뤄오고 있었는데, 이제 우연히 다른 것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하게 됐더니 이제 상당히 좁아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뇌 혈관에. 네. 근데 그분은 물론 이제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뭐 그래서 이게 스타틴을 처음에 이제 나이가 젊어서 좀 약한 걸로 시작했는데, 그 뇌 혈관 사진을 보고서 이제 좀 강한 스타틴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스타틴이 뭐 만병통치는 아니고, 그다음에 뭐 단점이 있긴 있죠. 그런데 항상 그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스타틴을 복용하는 게 나을 정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때는 드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좀 믿고 드셔라,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 의사 선생님이 그냥 그 LDL 수치나 뭐 이거 달랑 한번 보고서 그냥 약 먹읍시다, 이렇게 분명히 안 하실 거거든요. 네. 그 이제 환자에 대해서 더 여쭤보고 가족력이나 아니면 뭐 다른 주변의 다른 결과들이나 이런 거 보고서 하실 거라서. 그리고 요즘 최근 추세는, 옛날에는 어떤 뭐 당뇨병이면 뭐 100, 뭐 심장병이 같이 있으면 뭐 70, 이렇게 LDL 수치를 병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낮추는 최소한의 스타틴 양, 요거를 옛날에는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요새는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the lower the better. 그래서 LDL 수치는 뭐 낮을수록 좋고, 굉장히 많이 낮아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대부분의 연구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the earlier the better.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 중에 이 하드어택 오는 거가 점점 일러지고 예측 불허로 첫 번째로 막 심근경색 오고 막 이러시는 분, 그러니까 협심증 내는 걸 거치지 않고 바로 그런 분들이 많이 늘고 해서, 또 뭐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빨리 시작하고
가능하면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좀 호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일부 뭐 당뇨가 생길 수 있는 거나 뭐 이 근육통이 생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어지러움증이라든지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그 선생님하고 상의하셔 보면은 뭐 조금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초반에 그러다가 괜찮아질 수 있는 경우가 더 많고, 네. 정 안 되면은 뭐 다른 걸로 추가하든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안 먹는 게 더 낫다, 이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뭐 단점이 있더라도 그 부작용이라는 거는 먹으면 생긴다 이게 아니거든요. 네. 그 중에 제일 많은 부작용이 보통 5% 10% 되면은 많은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는 5% 미만, 1% 미만 이렇게 해서 뭐 드문, 아주 드문 이런 그 이상 반응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반응이 거기 그 약 뭐 주 이상 이런 데 나오더라도 그게 나한테 꼭 해당된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사실. 부작용 뭐 저희가 막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막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그렇죠. 것도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100% 생긴다 이런 건 아니다. 예, 그런 그게 말씀이신 아니죠. 거죠? 그래서 그때 첫 번째 때인가 제가 그 뭐 저 약 이상 반응에 대해서 쫙 나온 그 쪽지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타이레놀이었나요? 근데 그죠? 그게 엄청 네. 뭐 간 독성 뭐 해가지고 굉장히 그냥 그것만 보면은 이 약 복용 못할 것 독극물 같지만, 같이 생겼지만 네, 네. 그렇지만 그게 알고 보면 이제 타이레놀에 대한 거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슈퍼에서도 팔고 이러는 거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법적으로 그런 이상 반응에 대한 거는 그렇게 상세하게 써놓게 돼 있는 거지, 그게 꼭 생기는 거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스타틴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약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그거를 정리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신지 이제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이제 언제 끊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제 그러면 끊어도 되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풍 걸려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때 끊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끊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여기 85세라고 써놓은 게 네. 뭐냐면, 요번 6월 달인가 제 친구 어머님이 진짜 겪으신 케이스예요. 우리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스타틴 저용량을 쓰고 계셨었는데 풍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살짝 오신지 팔에 힘이 안 들어가고 뭐 이런 말을 일찍 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하여간 다행히도. 병원도 오셨고, 그 다음에 이게 저절로 조금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셔가지고 심각한 결과는 없었는데, 하여간 그렇게 이제 나이를 더 드시면은 이게 혈관 자체 그 노화 변화가 오기 때문에 동맥경화 저절로 그냥 심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 조절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도 풍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 되셨다고, 아니면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끊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상황을 봐가면서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처음에 드시기 시작하는 게 일단 위험 요인이 어느 정도 있어서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무슨 비타민처럼, 그러니까 혈관 비타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정말 이렇게 먹고 계신 분들도 이런 일이 생기는 정도면 좀 위험군 분들이나 그런 분들 계속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혹시 네. 내가 이 약을 먹으면은 암이 안 생긴다, 혹은 암이 뭐 20년, 30년 뒤로 늦춰진다 그러면 그 약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무조건 먹지 그죠? 않을까요? 미루니까. 네. 네. 거기에 암 대신에 거기 중풍, 암 대신에 협심증, 요거를 집어넣고 드시겠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은 처음 판단하실 때 뭐 신중하게 하시는 건 좋지만, 지금 이렇게 시중에 떠돌고 있는 그런 뭐 이상 반응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찍 끊거나 안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건 하지 마셔라. 그래서 그걸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삼았습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더욱 많아져가지고. 맞습니다. 워낙 또 이게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만 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뭐 부작용 생긴 사례가 하나 있으면 그것만 기억하셔서 스타틴 부작용이 있대.
그렇죠.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너무 공포감을 가지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걱정 좀 덜시고 먹는 게 중요하다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주치의 선생님이랑 꼭 상의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저 이제 뭐 반대되는 얘기지만, 혈압약, 당뇨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거는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기는 하죠. 혈압약, 당뇨약 끊는 건 어렵기는 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특히 혈압보다 당뇨약은, 네. 열심히들 식이하시고 운동하시고 이래서 끊는 분들이 꽤 있고요. 당뇨약은요? 줄여서 끊는 네. 분들이 꽤 있고. 혈압은 이렇게 당뇨처럼 많지는 않은 이유가 이제 나이 드시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맥경화는 조금씩 진행하거나 혈압 자체가 좀 올라가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혈압이 고혈압 좀 있었다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서 혈압 떨어지는 분도 물론 계신데 확률적으로는 이제 나이 드시면서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역행해서 혈압약을 줄여가면서 끊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거의 술을 매일같이 드시던 분이 술을 끊었다든지 아니면 체중이 많이 나가던 분이 체중을 줄이셨다든지 이런 계기가 돼가지고 혈압약을 줄이다 끊는 분들, 그리고 당뇨약은 당뇨가 생기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분들, 그 약물 투여하면서 네. 이제 자각하셔가지고 운동도 안 하다가 규칙적으로 하시고 식이도 굉장히 조절하시고 인스턴트 안 드시고 이래서 더 건강해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경우에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을 수 있으니까 네. 그 투약을 자꾸 평생 먹어야 된다는 그 미루는 강박관념으로 걸, 미루지 네. 마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 습관을 조금 많이 노력한다면 끊는 예.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고 하니까요. 예, 있습니다. 꼭 예. 의사분께서 드시라 하면은 그때 딱 드시기 시작하는 게 그렇죠. 좋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끊을 때 물론 그냥 본인이 결정하지 마시고 네. 역시 상의하셔서 줄이다가 끊는 거가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오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것도 전에 말씀 한번 드린 건데 네, 요즘 네. 부쩍 이거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또 어디서 영향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피 검사로 좀 암을 한꺼번에 좀 확 이렇게 검진하고 싶으시다는 건데 진료 보러 네. 오셔서 막 이거 해달라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피 검사로 하는 종양 표지자로 하는 암 검사는 이제 부정확한 것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다 대체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전립선암 PSA 수치는 상당히 그래도 좀 그거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로만 이렇게 결정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다 그래가지고 서양에서 특히 많은, 우리나라도 좀 늘고 있지만 서양에서 특히 많은 암이지만 지금 서양에서도 이걸 우리 검진에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게 이게 찬반이 좀 있는 정도고요. 네. 그리고 전립선암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이 원래 안 좋으신 분들, 간경화나 B형, C형 간염이 있으신 분들에서의 그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라는 그 종양 표지자, 그거는 좀 효과가 있는 걸로 조기 발견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어. 그 두 가지 정도는 그냥 그래도 의미가 좀 있지만 나머지 췌장암 그 수치, 난소암 수치, 그다음에 그 대장암 수치, 폐암 수치 이런 것들은 그것만 믿고서 그냥 그 피검사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 그거 해가지고 높게 나오는데 암이 발견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걸 이제 위양성, 가짜 양성이라 그러는데 진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죠. 왜냐하면 그 암 없어도 그냥 다음번에 또 검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치 떨어질 때까지. 주기적으로 항상 계속 병원 가셔가지고 그래야 되니까. 네,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은 그 조기 발견으로, 네. 조기 발견용으로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아직 국가건강검진에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간 안 좋은 분들에서만 선택적으로 간암 표지자 하는 것만 지금 우리 국가건강검진에 들어가 있는 유일한 종양 표지자고, 나머지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든 암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100%는 아니지만 간암하고 전립선암
네. 정도만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질 뿐이지 네. 다른 암들은 이 피검사로 하나로 모두 알 수 없다. 이렇게 그렇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은 이제 일반인은 아니고 그 네. 간이 안 좋으신 네. 고위험군에서 얘기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테로이드에 대해서도 요즘 이제 너무 많이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 이제 스테로이드의 안 좋은 면이 너무 좀 부각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이 너무 좀 되고 부작용, 특히 뭐 당을 올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뭐 나중에 근육 문제나 뭐 피부 문제 뭐 이런 거 되고 부신 피질에 뭐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스테로이드는 진짜 우리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목숨을 구한 약이거든요. 진짜로 굉장히 많은 데 쓰이죠. 예, 엄청 네. 많은 데 쓰이고 진짜 막 염증 심해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할 이럴 때는 저거밖에 치료 없을 수도 있고 일단 최근에 그 코로나 네. 중증 환자들을 많이 구했죠. 아, 약. 스테로이드 그래서 통해서. 굉장히 네. 좀 여러 군데 쓰일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나쁜 약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뭐 척추나 뭐 이런 여러 군데 뭐 주사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돼 있는데 그냥 그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의사 선생님이 결정하셨을 때는 그냥 그것도 따르는 거가 맞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그 천식이나 네. 그 알레르기성 비염 심할 때 이렇게 우리 이 첨가하는 스프레이 같은 거. 예, 네. 예, 그런 거에 들어있는 부분은 아마 그 선생님들이 좀 오래 권할 거예요. 근데 그게 스테로이드가 섞여 있는 거로 알고서 그걸 이제 혼자 그만두거나 절대 그러지 마시고 네. 꾸준히 좀 쓸 때 효과가 더 좋거든요. 항염 작용이 아주 굉장히 잘 나타내고 전신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이제 흡입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특히 그 부작용에 대한 뭐랄까 그좀 우려, 걱정 뭐 이런 것들. 선입관을 좀 버리시고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꼭 꾸준히 좀 쓰는 거를 그냥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너무 또 겁내지 마시라는 거 했고. 저 혹시 하나 궁금했던 게 이게 제가 예전에 들어보니까 요즘 좀 병원 쇼핑, 닥터 쇼핑 그런 게 좀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 가서 스트레스 받고 또 저 병원 마음에 안 드네. 저 병원 가서 스테로이드 또 처방받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데 이런 경우에도 본인이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좀 미리 고지해 두는 게 좋나요? 그렇죠. 네. 요즘엔 대부분 그 약이 뭐 약 봉지에 써 있거나 뭐 다 돼 있으니까 네. 그 성분에 보면은 거기 뭐 부신, 피질 호르몬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주사 맞는 거는 이제 여쭤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약물은 요즘은 그 약물 그 시스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동일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긴 합니다. 경고, 남용이나 오용을 막기 위한 그래서 경고가 있는 그게 거죠?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나오기는 하고 그걸 떠나서 하니까 닥터 쇼핑 자체가 별로 좋은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이제 꾸준히 그래서 뭐 개원가 선생님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약물 감기나 뭐 하여간 무슨 증상 때 쓰는 약물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이게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문화 때문에 좀 이렇게 성질이 급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뭐 감기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오늘 치료 받았으면 내일 좋아져야지 내일 안 좋아지면은 옆에 소아과 가거나 뭐 다른 건데 여기 약은 잘 안 듣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증상이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 군데 또 가서 하고 잘 안 들어도 원칙적으로 처음에는 거기에 가서 이걸 했는데 뭐 잘 안 좋아지는데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생겨도 거기 가서 다시 얘기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야지 그 약은 빼고 뭐 다른 약을 쓰는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뭐 이야기 좀 셉지만 하여간 그 닥터 쇼핑 건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거고 이제 뭐 중한 거나 뭐 이렇게 오래되는 뭐 이런 거나 있을 때 그 세컨다리 오피니언이다 그러죠. 우리가 2차적인 그 의견을 듣는다. 뭐 그런 정도는 뭐 하셔도 괜찮겠지만 이게 금방 안 좋아진다 그래서 금방 옆에 가고 이런 거는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자체로도 안 좋고 그 환자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그거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살 빠지는 당뇨병이냐 이것도 좀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근데
저기 있습니다, 실제로. 그 혹시 주사 치료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사도 있고요. 네. 그 먹는 약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최근에 나온 물론 서양 데이터이긴 하지만 최근에 나온 그 당뇨병 합병 방지에 굉장히 뛰어나다는 효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 계통의 약이. 네. 그래서 네. 이 심장병, 당뇨 합병으로 오는 심장병 예방이나 신장, 신장. 네. 신장병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가지고 저 약은 오히려 쓰실수록 좋기 때문에 그 당뇨병에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저런 쪽으로 하자 그러면은 그거는 쓰시는 게 좋죠. 근데 이제 겁먹지 말라고 적어 놓으신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적었는데 하나는 이제 약간 나이 드신 그 환자분들은 체중 빠지는 걸 좀 싫어하세요. 네. 뭐 주름도 더 생기고 뭐 좀 나이 더 들어 보이고 살이 좀 터질 수도 있으니까. 네. 하셔서 하는데 아마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한테 이제 첫 번째로 권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심장이나 콩팥에 대한 위험이 올라가면은 권하거든요. 약간 좀 빠지더라도 그 약효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때는 저게 이제 우리 임상 시험이 너무 좋게 나온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때는 그냥 쓰시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살이 빠지기 때문에 당뇨가 없는데도 저 약을 써도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모든 우리 약이나 이런 거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있고 이런데 원칙은 하여간 인디케이션 적응증이라 그러나요? 적응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당뇨 아닌 분들이 또 저거 처방 받아서 쓰지는 마시라고 두 가지 의미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내가 살 조금 빠지는 게 싫어가지고 피하지는 마시고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작용 때문에 당뇨가 없는데도 쓰지는 마시라는 걸 적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건이 저도 되게 많이 들었던 게 젊은 사람들도 요즘 워낙 이런 당뇨를 통한 비만 치료제가 당뇨병 치료제이면서 비만 치료제인 것들이 되게 유행하다 보니까 이미 날씬하고 평범한 사람들도 살 빼려고 저걸 처방받으려고 한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좀 위한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정말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필요한 약이니까 단순히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난 저걸 먹을래 이런 게 잘못됐다. 그리고 실제 그 비슷한 약들로 또 체중 조절용 약이 나온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비만에 대해서 의료 보험 적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들이 이제 못 쓰는 좀 비싸서 못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당뇨병으로 되면서 이렇게 쓰시는 거는 맞는 방향이 아니죠. 당뇨병 치료제인 만큼 당뇨병 환자분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Q&A 저희가 중간에 좀 받아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질문이 여러 가지가 왔었습니다. 가장 먼저 박사랑님께서 저희가 스타틴 얘기하자마자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스타틴 복용이 정말 안전한 것 맞나요? 주변에서 좀 먹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참 많았나 봐요. 좀 한 번 더 좀 강조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겹치지만 첫 번째 저기로 올리는 거예요. 저런 분들이 많아서 그거가 아니라 스타틴에 복용해야 되는 분들은 꼭 복용하시라고 써놨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굉장히 안전한 약이죠,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약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장기 복용에 대해서는 괜찮고, 뭐 당뇨 수치가 조금 늘어나는 것,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근육통 뭐 이런 건 뭐 있긴 있지만 상당히 안전한 약이고, 주변 얘기를 듣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문가 말이 더 정확하니까요. 그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의 말을 따르시는 걸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최종수님이 스타틴 부작용 중에 발기부전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저거는 1% 미만.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시판조사 같은 거 할 때는 하면서 그냥 있는 거를 다 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냥
누구나 한 명, 뭐 1,000명한테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제 거기 이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거죠 거기에. 네, 저거는 연관성을 볼 수는 없지만 그냥 들어 있는 거고요. 반대로 스타틴을 드셔야 되는데 안 드시면은 동맥경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나중에 성기능에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 드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기능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 그렇죠. 거죠? 장기적으로는. 꼭 드셔야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건강미인님 질문입니다. 혈압약과 당뇨를 끊을 수 없다 보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약도 생각나네요. 정신과 약도 먹다가 끊을 수가 없나요? 운동을 하셔도 우울한 건 어떤 문제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정신과 약도 끊을 수 있죠. 물론 정신과라 그래가지고 모든 질환 뭐 다 통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 뭐 흔한 저기로 해서 우울이나 불안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뇌전증이나 이런 거 이제 별도로 치고 예. 그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에피소드나 그냥 그런 쪽으로 생각된 분들은 이제 쓰다가 줄이다가 끊거나 이런 게 가능하긴 한데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를 지속적으로 다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몇 번의 우울 사파가 재발된 경우, 그러니까 우울 와가지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약 쓰다가 이렇게 중에서 끊었는데 나중에 다시 또 좀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뭐 그 자살이나 이런 그 생각, 느낌 뭐 이런 거가 났던 경험이 있는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끊는 거에 대한 그 위험이 계속 드시는 거의 그 위험보다 더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안 끊는 거죠. 근데 역시 그 약했던 경우와 그런 경우에 뭐 끊을 수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끊을 수는 있고 역시 똑같이 혼자 이제 약 많이 먹었으니까 오래 먹었으니까 내가 끊을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나 끊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하면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들으시면서 뭐 같이 끊어봅시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네, 의사의 권고대로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댓글창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부터 스타틴에 대한 악담, 오해들만 좀 많이 들었잖아요. 유닉님이 스타틴의 미담을 좀 얘기해 주셨어요. 왼쪽에 보시면 약 먹기 싫어하는 시어머님 시동생은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남편은 당뇨, 고지혈증,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 중이어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아직 없다.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미담이 좀 있어야 좀 환자분들이 이런 오해를 좀 안 하실 것 같아요. 정말로. 유닉님은 정말 선생님 말대로 잘 지키고 있는 거네요. 예.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스타제이님인데요. 골다공증 약인 것 같은데 골다공증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예. 근데 골다공증도 이제 개념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네. 우리 보통 이런 얘기하죠. 한 번 당뇨병 환자는 평생 당뇨병 환자다. 조절이 되더라도 이제 약을 안 먹게 되고 그냥 비약물요법으로 해서 하지만 한 번 당뇨병 환자는 뭐 평생 당뇨병 환자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물론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뭐 얼러트하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골다공증도 요즘은 그런 개념이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골다공증 환자는 평생 골다공증 환자라고 보는 게 맞고요. 약간 좀 만성질환 느낌인 거네요. 네, 만성질환이죠. 네, 만성질환. 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골다공증이 생기는 때가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 폐경 지나서 그때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골다공증 치료를 막 하고 그래도 이게 획기적으로 해서 뭐 30, 40대 뼈로 다시 돌아올 수는 사실 없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골다공증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마이너스 2.5라고 T스코어라는 점수로 해서 마이너스 2.5 미만을 얘기하는데 그 학계에서 계속 얘기해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문제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2.5 밑으로 가면은 의료보험을 해주다가 약이나 주사치료 열심히 해가지고 좀 좋아지셔서 마이너스 2.3이나 2.4로 올라오면은 보험이 안 돼요. 보험이 안 돼요. 그러면은 뭐 관계적으로 문제 없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문제 되시는 분들은 거기서 약을 또 끊어야 되고 끊으면 또 골다공증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거기 생기면은 또 하고 뭐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학회에서 부지런히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마이너스 2.5에서 조금 좋아지더라도 한 2년 정도까지는 더 복용을 하고 거의 마이너스 2.0
보다 높아지지 않을 때는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됐거든요. 근데 다행이네요. 개념은 뭐냐면 한번 골다공증에 들어가면은 뼈 건강을 하여간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고, 진짜 재정적으로 좀 괜찮으신 분이라면은 그 마이너스 2.5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1.5 정도까지 될 때까지 계속 쓰시면은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그 마이너스 1.5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요 커브가 올라가거든요. 골점 네, 위험도 커브가. 그다음에 2.5 넘어가면 더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같은 게 마이너스 1.5에서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까지를 목표로 하셔서 하는 게 좋다고 보고, 그래서 의사들이 가끔 권할 때 뭐 그거를 뭐좀 상업적인 이유가 아니라 마이너스 1.5까지는 경제적인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계속 가도 좋다는 거죠. 근데 네. 보험 적용은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 네. 너무 많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거기까지 해줄 수는 없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병만으로 봐서는 그렇고,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약은 계속 복용하시는 게 좋고, 특히 그 주사제 같은 경우 6개월씩 한 번씩 하는 주사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 네. 안전성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이 다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라고 하는 거는 조금 드시다가 요즘 휴약기 좀 받고 그다음에 먹고 이런 원칙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용하는, 계속 치료해야 된다는 원칙은 맞습니다. 다른 앞서 말한 뭐 당뇨나 혈압 치료처럼 약처럼 계속 복용하는 것이 관리에 중요하다,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2가지 정도 질문 더 살펴보고 나머지 내용 살펴본 뒤 나머지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사랑님이 스테로이드는 피부나 뼈가 안 좋아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들어서 좀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인가요? 사실이죠.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올렸는데, 그래서 스테로이드 무조건 피하지 마시라, 그런 의미로 오늘 여기다가 주제로 올린 거고요. 그래서 혼자 결정해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상의 없이 끊으시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약에 이 시소질을 해가지고 이득이 손해보다 많을 때 우리가 그 약을 처방하는 거고, 꼭 필요할 때 처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테로이드 무서워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던 거고, 특히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상의해서 하시면 좋고, 우리 분무제 이런 것들은 천식이나 COPD 같은 거? 아니요,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네. 심한 경우에 굉장히 유지요법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또 피하지 말고 그냥 하시고, 그건 또 전신 흡수량도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무서워하지 마시라는 걸로 했죠. 뭐 마구 쓰시라는 건 절대 아니죠. 그죠. 부작용이 있긴 있죠. 왕창 써도 좋다 이런 건 아니고 예. 잘만 쓰면 정말 좋은 약이다, 예. 이런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현님 질문인데요. 지난주에 헌혈을 처음 해봤다고 하십니다. 헌혈할 때 굵기가 동일한 굵은 바늘을 꼭 써야 하나요? 피멍이 들고 켈로이드가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태일 때 헌혈을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헌혈할 때 작은 파우치에 있는 걸 큰 파우치에 섞는 행위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좀 헌혈에 대한 좀 자세한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글쎄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굵기는 우리 16게이지 바늘, 아주 굵은 바늘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건 네. 왜냐면은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런데 생리식염수나 네.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랑 수술장 들어갈 때 이제 헌혈 준비할 때 혹시 모르는 수혈 준비할 때 하면 아무래도 이게 막히면 안 되니까 하는 거가 18게이지고, 그다음에 헌혈할 때는 짧은 시간에 많은 피를 해야 되니까 더 큰 걸로 해서 16게이지를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관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정도 되면은 이게 막힐 확률이 적고 효율적으로 잘 뽑을 수 있다는 거라서, 또 너무 여기가 작고 이러신 분한테는 조금 하나 더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괜찮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헌혈 그쪽에 행정이나 이런 쪽을 관여한 바가 없어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 대신 이제 조금 더 막힐 확률이나 이런 혈전 생기거나 이런 확률이 높은 거는 있겠지만,
뭐 16게이지가 들어가는 데가 없거나 이렇게 하면 아마 그런 거를 써도 될 것 같고, 남의 피를 섞어서 보내는 거는 그냥 우리가 전혈을 할 때는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네. 전혈 수혈을 할 때는 나중에 그거를 뭐 혈소판만 모으거나 뭐 네. 이런 거 할 때는 혼자 거만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섞어서 이렇게 하겠죠. 혹시 저 두 번째 질문 좀 헌혈할 때마다 피멍이 들고 켈로이드가 생긴다면 이건 좀 헌혈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건가요? 그 컨트라인드죠. 그 헌혈에 그 하면 안 되는 그 기준에 들어가진 않죠. 근데, 근데 이제 좀 힘들긴 하시겠네요. 그렇죠. 피부에 이런 게 생기면 네, 켈로이드 같은 거는 이제 다른데 켈로이드 체질이면 이제 다른데 상처 나도 뭐 비슷하게 생기거나 이렇게 되는데 꼭 헌혈해서 생기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바늘이 좀 굵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켈로이드라면 체질이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내용 조금 살펴보고 보내주신 질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그럼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또 많아진 올해 중에 이것도 요즘에 뭐 유튜브나 하여간 어떤 선생님들이 많이 매스컴에서 얘기하시는지 흑염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고, 그다음에 단백질 특히 젊은 분들이 그렇죠. 운동하면서 이렇게 뭐 돼 있고, 저 두 가지는 부작용이 전혀 없고 그 뭐 좋은 점만 이렇게 밝혀져 있는 것 같은데, 저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드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올렸고요. 그러니까 흑염소나 그런 거 그 종류를 드시면서 네. 아니면 뭐 홍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같이 드시면서 그 간 수치 올라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뭐 간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은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체크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저게 그냥 TV나 이런 데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 단백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단백질 아주 젊은 남녀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 네. 근데 멀쩡하게 그냥 건강 검진 받았는데 간 수치가 뭐 100 넘게 나와 있고 뭐, 그래서 좀 이상해서 여쭤보면은 다른 거 전혀 안 드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듣다 보면 단백질 같은 거 그냥 우리 몸에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냥 먹는 거니까 음식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걸 따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네. 근데 사실은 단백질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간 수치 올라가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저런 거 하실 때 조심해서 드시고, 너무 과량이나 이렇게 많은 양을 섭취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으니까, 그게 그대로 다 내 근육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피검사나 이런 거를 해보시면서 나한테 잘 맞는지 그런 걸 하면서 드시라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렸고. 저도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 되게 이런 양념시장이나 한의학 쪽 보면은 뭐 탕약 하시는 분들 보면 흑염소나 되게 동물들 집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정말 좀 몸에 도움되는 성분들이 좀 많나요? 좀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좀 증명이 된 사례가 있는지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한의사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계시겠죠. 네. 근데 그 연구에 제가 같이 가담한 적은 없고, 네. 저는 이제 반대로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안 좋은 케이스가 이렇게 보이니까. 남용하시는 분들을. 그렇죠. 그리고 네. 자기랑 안 맞는데 드신 거겠죠. 아니면 뭐 딴 약 여러 가지 드시는데 같이 드시거나 이래서 간이 이제 무리가 간 거죠. 그래서 올라간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렇게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된다는 거죠. 네. 특히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요즘은 많이 그런 게 줄었는데 옛날에 간에 진짜 약이 없을 때, 제가 레지던트 때 뭐 이런 때는 진짜 뭐 간경화 이런 분들 중에서 갑자기 안 좋아져서 오신 분들 중에 탕약 같은 걸 진하게 드시고 오셨던 분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간의 역할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뇌 영양제와 치매 예방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워낙 치매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특히 노인분들이 생각하는 제일 첫 번째 무서워하는 병이기 때문에 좀 저런 약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지금 치매 예방 약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임상시험 했는데 치매로 갈 사람이 이거를 먹고서 치매를 안 가더라. 뭐
이 위약 먹은 데서는 뭐 100명 중에 뭐 50명이 갔는데 이거 먹은 군에서는 뭐 100명 중에 20명밖에 안 가더라. 뭐 이런 임상 시험을 해서 치매 예방약으로 나온 건 없다는 거죠. 네. 증명된 그래서, 것은 없다. 예. 네. 치매 예방에서 증명된 거는 사실은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는 분하고 안 하는 분은 차이가 분명히 있고 나이가 드시면서도 독서를 계속 하는 그룹하고 그렇지 않은 그룹.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머리 쓰는 그 활동 이런 걸 하는 거가 또 예방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회적인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막 있고 혼자 하는 것만 이렇게 하시는 거는 별로 그런 거는 별로 안 좋고 사회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도 있죠. 같이 뭐 하거나 무슨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뭐 하는 거를 계속 하시는 것이 그게 이제 약은 아니지만 치매 예방에 대해서 비약물 요법으로 증명이 된 게 그렇게 4가지 정도가 있고요. 치매 예방 약이라고 나오는 거 지금 뇌 영양제라고 나오는 거는 사실은 동물 실험에서 어느 정도 좀 실험 실하고 동물 실험에서는 어느 정도 나왔고 사람들한테 임상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치매로 갈 사람을 예방한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 치매 환자에서 치매 뭐 고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연기시켜주는 약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사람마다 이제 감수성이 좀 달라가지고 또 오래 버틸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아주 짧게 그냥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그러니까 그 약하고 같이 썼을 때 효과가 더 좋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좀 약들이에요. 지금 대부분. 그래서 근데 지금 치매 예방약으로 딱 나온 거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동물 실험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치매 환자한테 썼을 때 다른 치매약이랑 같이 썼을 때 효과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대적으로 뭐 부작용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지금 영양제고 그거 드시면은 치매 예방이 된다 이렇게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아닌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동물 실험으로 좀 나온 게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무슨 우리 지금 선정 같은 거 좀 나오는 그런 맞아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도 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임상시험 했더니 치매 예방이 되더라. 이거는 아직은 아닌 거라서 이렇게 그렇게 나온 뭐 유산소 운동이나 머리에 쓰는 거 이런 거를 많이 좀 하시는 게 좋죠. 특히 머리 쓰는 걸 그럼 뭘 하냐 뭐 고스톱치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권하기는 이렇게 뭐 새로 배우는 거 있죠. 무슨 악기를 배우시거나 아니면은 뭐 외국어를 배우시거나 이렇게 새로 뭘 배울 때는 어차피 이 머리를 쓰셔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성이나 같이 하려면은 뭐 남이랑 같이 배우거나 그렇죠. 아니면 여럿이 할 수 있는 뭐 춤 뭐 이런 것도 괜찮죠. 여럿이 같이 배우는 뭐 운동을 새로 배운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만나서 몸과 머리를 쓰는 것이 그렇죠. 현재까지 증명된 유일한 치매 예방법인 거네요. 그렇죠. 또 몰랐던 사실입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네.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수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저것도 요즘 와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워낙 많긴 많았는데 한 5시간 좀 이렇게 주무시고 깨서 잠이 더 안 온다고 하시는 할아버지 분도 계시고 뭐 이래서 그래서 5시간 정도면은 저보다도 잘 주무시는 거거든요. 저도 중간에 몇 시간 주무세요? 아니 그러니까 한 3시간 반 4시간쯤에 아이고, 네. 저는 소변 보러 한번 보통 깨고 그다음에 또 잠이 뭐 금방 오는 것 같긴 하지만 또 중간에 깨고 이렇게 막 밤에 한두 번 이제 나이가 나이니까 한두 번씩 일어나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5시간이면 이제 뭐 그런데 하여간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이 좀 있으시고 근데 그 내용 중에 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시간 이상 자야지 꼭 장수한다는 건데 저건 이제 옛날에 우리가 관찰 연구가 이제 여러 나라에도 된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 뭐 이렇게 살펴보고 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장수하는 분들을 봤더니 그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이 많더라. 근데 이런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인과관계가 뒤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수 그러니까 오래 사시면서 이제 뭐 별로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게 또 적어서 오래 사실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가 적으니까 뭐 잠도 잘 오시고 뭐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교란 변수라 그러거든요. 그 다른 요인, 그러니까 잠하고 딱 수명 이렇게만 딱 비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의학 교과서에 보면은 7시간 이상 꼭 자야 장수한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기준을 낮 동안에 이제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이렇게 할 정도면은 그냥 그 수면 그 시간이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본인한테 맞는 수면 시간이 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상 시간을 생활 재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네. 안 좋은 거고요. 아, 그냥 내가 어떻게 잤는데 다음날 뭐 피곤한 거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지낸다. 이렇게 하면 그 전날 수면이 괜찮았던 거로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 뭐 딱 몇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잠 시간이 적당한 거다. 이렇게 예, 이해하면 그렇죠. 될까요? 네. 그리고 그 누워서 계속 자야 되는데 이게 제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15분 뭐 이렇게 있다가 계속 시계 보고서 벌써 뭐 1시네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잠이 안 오면 이제 나와서 영화를 한 편 보시든지 책을 그동안 못 읽은 책은 좀 읽으시든지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잠이 오면은 주무시고 아니면은 뭐 그냥 오랜만에 영화 한 편 다 보는 거죠.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 오니까 영화 볼 시간 벌었네. 이렇게 그냥 뭐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네, 거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거의 얼마 안 남아서 질문 한두 개 정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네, 샛별님과 엔젤님 질문까지만 살펴볼게요. 샛별님이 스타틴을 드신 지 5개월이 되었는데 몸무게가 2kg가 빠졌대요. 이런 게 좀 스타틴의 효과인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정확히 뭐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사실 5개월에 2kg면은 이거는 우리가 뭐 체중 감소, 뭐 체중 변화 이렇게 그 얘기하지는 별로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2kg는 사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뭐 보통 1kg 정도는 뭐 음식이나 뭐 대변이나 이런 거 가지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 2kg 정도면은 사실은 뭐 원래 몸무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렇게 크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서 뭐 이렇게 스타틴하고 연관시킬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체중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로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쭉쭉쭉 내려가면은 문제지만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엔젤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50대 중반 여성이신데요. 다리 쪽에 가려움증이 시작돼서 습진이라고 처방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연고와 먹는 약을 처방받았는데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먹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 약을 드시면은 혈당이 좀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공복 혈당도 135가 나왔다고 하시는데 좀 당뇨 전 단계 상태셨는데 이런 경우는 좀 피부과 약을 계속 복용해도 괜찮은지 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예, 아마도 이제 뭐 체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족력 이런 거가 또 이제 다 정보에 포함되어 되어야 되긴 하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정도면은 상의를 좀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은 그 습진이 이게 무슨 이렇게 나한테 굉장히 뭐 내 건강을 해치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좀 불편하거나 그냥 보이는데 미용상의 문제거나 그냥 약간의 가려움증 있는 뭐 그 정도니까 그거를 계속 먹어가지고 뿌리를 뽑는 거냐 아니면 뿌리 뽑지 않게 그 스테로이드 먹는다고 뿌리 뽑는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중간중간 쓰는 걸 해볼 거냐 아니면 그냥 놔둬 볼 거냐 이런 거랑 당 올라가는 거랑 이렇게 시소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좀 의사 선생님이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예, 좋겠네요. 그 혈당 뭐 이런 거를 하면서 같이 피부과 선생님한테도 그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잘못 알려지는 의학 상식들에 대해서 좀 오해를 풀어보는 아, 우리 시간. 50분이 끝인가요? 원래 벌써 50분이 네. 지나버렸습니다. 아, 8시가 끝인 줄 알았는데. 네. 아,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서 이렇게 좋은 정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학 정보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조금 요것만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타틴 문제나 그 중간에 누가 질문하셔서 마침 골다공증도 얘기되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 하는데 혈압약 그다음에 당뇨병약 다 마찬가지죠. 예, 꼭 이게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TV에 나오는 얘기나 유튜브 그다음에 나머지 인터넷 이런 거 믿지 마시고 꼭 나를 잘 아는 내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기에 도움 되시라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만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선우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50분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